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 이걸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인데요. 예전에 집이 정말 필요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주택들, 소위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 주택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 영등포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2030 돈 없는 2030 분들, 자, 오늘 내용 길 쫑긋 들어보시고요. 정말 소액으로 서울에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경매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경매지예요. 자, 경매로 진행이 돼야 소액으로 정말 투자금 거의 묶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울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이 가격을 평가하는데요. 약 570만 원에 이제 이 집입니다. 집이 570만 원이에요. 라고 가격을 평가했는데 여기에서 한 7명 정도 입찰을 해가지고요. 8,1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경매고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경매 물건은 블로그에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매로 나오게 되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공매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잘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모르고 거의 단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독이라고 하면 아까 570만 원에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570만 원이면 약 2달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달치 월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부자이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경매지에서 건물을 좀 알려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 얘만 보면 됩니다. 사용 승인 연도 1985년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건물만 매각을 했습니다. 오! 저는 경매는 잘 모르는데요. 저 건물, 땅이 없이 건물만 나오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재개발에서는요, 이렇게 건물만 딱 집만 나오는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1985년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또 보니까 경매 물건에 등기부 등본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이 있고 여기 토지 등기부가 있네요. 야, 여기서 토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국땡땡이라는 단어, 이게 뭐지? 자, 국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라, 국자가 생각나네요. 그러면 혹시 토지가 나라 땅이지 않을까?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떼보니까요, 이게 토지 등기부 등본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이렇게 오래되고 허가를 받지 않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을 지어진 땅이 나라, 대한민국 땅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초역세권에 그리고 소액으로도 향후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가능한 재개발 물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지 더 보겠습니다. 자, 좀 더 가보면 여기에서 아까 1985년 기억해라고 하셨죠? 네, 또 잊어먹으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제가 1985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연도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연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2010년 7월 16일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자 재개발합시다. 그래서 이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좀 해 나갈 거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를 깎을 것인지 올릴 것인지 기본계획을 한번 만듭시다라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날이 2010년 7월 16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깎자 어쩌자 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날이 2010년 이전이면 여러분들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아파트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근데 법이 이렇게 딱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전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규정이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한 날이 2010년 7월 16일 이후가 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까지 다 입주권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특정 무허가 건축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기본 계획을 만든 날이 2010년 7월 16일 이전이냐 이후로 나뉜다. 그리고 이전이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1981년 전에 지어진, 이후이면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주택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985년이잖아요. 그리고 정비구역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2010년 7월 16일 이후를 적용받아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자이코님, 이 정비구역 기본계획 이거 날짜 아는 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디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시면요, 이 정비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재개발이니까 재정비겠네요. 재정비. 관련한 부서 바꿔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민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바로 바꿔주시고요. 담당자와 통화하실 때요, 이 물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의 주소만 재정비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보시면 여기가요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일은 언제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별거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정보를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한번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 땅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나라 땅이었어요. 자, 어떤 거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기 무허가가 있었죠. 무허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땅이 누구 거냐? 나라 땅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나라 땅인 국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유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고 이 땅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있냐? 국유지를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불하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국유지 살게요 라고 하면 이 국유지는 아무한테만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살 수 있는 조건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게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에, 국유지니까 국가가 아닌 사람의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무허가 집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국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그 집주인만 이 밑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지도 경쟁 없이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조건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국유지는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시행 인가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년 토지를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산 다음에 20년 동안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이율은 한 3%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율은 3%대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서울 지방 병무청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있는 그런 무허가 집입니다. 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가 병무청역 근처에 12억 정도 됐고 14억. 그래서 좋은 층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물건이 새 아파트로 진행이 되면 향후에 15억 이상은 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단돈 약 74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아파트를 돈을 모아서 구기주도 사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죠? 그러면 실제 진행되는 재개발 물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봤던 폐가네요. 볼게요. 이 물건도 경매로 진행됐고요. 감정가가 약 640만 원. 그런데 6,200만 원에 누군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있죠?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일 때 새 집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하세요. 다시 봐도 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네요. 저기를 보고 뭐 관역을 맞추나 봐요. 자, 여기가 싹 미뤄지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노운동에 있는 중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동그라미 표시 보면 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중개번동 지금 백사마을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물건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자료는 2024년 1월 5일에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만 중개하시는 곳에서 업데이트 해놓은 자료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고요.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죠? 2억 3,500. 여기도 프리미엄이 2억 2천. 여기도 프리미엄이 약 2억 2천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이 약 2억 이상 붙는다.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도 약 47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구기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원 조건에서 땅까지 같이 포함해야 조합원이 됩니다 라고 하면 구기주도 20년 할부 정말 저렴한 이자로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마다 십시일반에서 살 수 있는데요. 사는 과정에서 얼마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요? 최소 2억에서 여기는 4억까지도 프리미엄이 예전에 붙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추가 분담금을 지출하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죠. 정말 새 집이 여러분들 걸로 되는 그런 재개발 물건이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좋았던 게 무엇이냐?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 납입이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물건은 혹시나 조합원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될 돈을 진행하는 과정, 건물이 지어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나 이거 입주할게요. 그때 납입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는 이주할 때도 이주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는 이사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0만 원짜리 정말 싼 땅을 낙찰받아서 1989년 이전에 있는 무허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나라 땅이라고 하면 나라도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 땅을 살려고 하면 20년 분할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충분히 두 달치 월급으로 저런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갚아 나간다고 하면 최소 프리미엄 몇억 플러스, 그리고 서울 최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방법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영상 몇 번 더 돌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서울에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